동굴에서 120 동안 산다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기는 이렇게 쉬워도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제주도 사람들이 피신처로 동굴을 삼았었다. 그게 어디냐 그러면 큰덮개라고 안덕면에 있는 거기 구리우가 거기 들어가서 수동을 살다가 결국 나중에는 들켜서 토벌자한테 들켜서 정마폭포 위에 세워놓고 학살을 당합니다. 그런 아픈 기억이 있는 동굴 그걸 가장 먼저 보십니다. 자, 이쪽으로 오세요. 어르신이라 그렇게 힘든가 보다. 예. 거기 힘들지. 거기가 힘들고. 이거 보니까 뭐. 100배. 이거 보니까 이게 뭐가 있어? 100배 아니까 100배. 예, 100배.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비싸. 근데 비싸면 채워줘야 되지. 아주 누워있네. 아무것도 안 쓰여있네. 왜 이랬을까? 사상 다음에 제출 사상 반 사건 상태 뭐 폭동 또 뭐 있을까? 운동 항쟁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그 중에다 제출 사상에다 붙이는 말이 뭐일 것 같습니다. 폭동이라고 하면 나왔어요. 또 사건 또 사태 또 항쟁이라고 불러나오시네. 항쟁 운동 뭐 이런 걸 붙여도 그것도 괜찮지. 근데 아직도 정하지 못해. 그러니까 뭐 하나 갖다 붙이려면은 그 다음에 토들이 많아. 야 그건 안 돼. 이런 것들에 그러니까 사상에 대한 이유도 아직 확정이 못된 게 전체적인 의견이 안 나와서 그게 나올 때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사상 정명이라고 얘기하죠. 바른 이름 그게 나올 때 붙여지고 그다음에 선생님들한테 비전을 세워지고 이거 위에 쳐다보고 계시네. 이거 뭐 닮았어? 뭐 닮아? 우연보니까 피라미드 텔텔이 돼서요. 방사탑. 예, 방사탑은 알지? 마을마다 입구에 가면은 피라미드 형태로 이렇게 쌓아둔 거. 보셨어? 네, 그게 왜 있나 그러면은 마을에 어떤 재앙이 있거나 불행이 있을 때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말아주십시오 하고 기원하는 탑이라고. 그냥 그 방사탑의 모양을 따서 이렇게 하거든요. 앞으로 사상과학적 일이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기원이 담는 겁니다. 자, 이쪽으로 오십니다. 중간도 좀 많지? 안녕하세요. 안면이. 선생님은 내가 천정 좀 힘든 사람, 그냥 힘든 사람. 무슨 말이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박단 수박. 이거 뭐 뻥크네. 뭐 일본 뭐 군인들이 있었다. 이거 먼저 알겠고. 그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해방됐네. 그 다음에 이쪽을 보니까 줄리움 기항행렬 또 보니까 해방이 돼서 일본에 갔던 사람들이 왔구나. 요거 느끼지? 이방은 1945년도 8월 15일 날 당시의 제도 상황입니다. 뭐냐 그러면 일본군들이 막 와서,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에서 진 일본군들이 일본으로 가지 않고 제주에 몰려들어. 왜? 일본을 지키기 위해서 제주에서 마지막 자살특공 훈련을 해놨어요. 자살특공대 아는 거 있어? 가미가제 들어봤지? 네, 이런 자살특공 훈련을 막 해요. 근데 공군에만 자살특공대가 있는 게 아니라 해군에도 있어서 카이텐 부대, 신요 부대, 어뢰적 운전하고 와서 부딪혀주는 거, 보트에다 화약자를 싣고 적함에다 부딪혀주는 거 자살특공. 이런 특공 훈련을 하면서 제주도에 일본군이 주둔을 해서요. 얼마? 약 7만 명. 7만 명이 많은지 큰지 몰라요. 당시 제주도 인구 생각하면 돼. 당시 제주도 인구 얼마였을까 봤어? 21만. 21만일 때 7만 명이 일본군이 와서. 그러니까 일본군이 와서 이제 일본을 최후 방어하려고 하다가 8월 15일 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 투하되면서 일본이 갑자기 항복.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해방을 맞게 되죠. 광복. 근데 당시 우리나라 광복 맞을 때 정부 있었을까 맞지? 정부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다. 예. 왜? 상해인 시험만 있잖아. 그게 우리나라 정부가 없었어.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일본으로 넘어갔더라고. 그러니까 합도병이나 징용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해방이 되니까 다시 제주도에 와. 이 사람들이 얼마? 약 7만 명 가량이 제주도로 갔어. 그러면 인구가 얼마나 됐을까? 21만에서 몇 만? 28만. 그 문제 무슨 문제가 그러면 먹고 사는 쌀 문제. 그래서 강세 해방되고 나는데 쌀이 부족해서 제주도에서는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여기는 없지만 당시에 콜레라가 유행해서 콜레라 유행해서 350명이 죽어요.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몇 명 죽는지 아십니까? 제주도에서 3년 동안 280명 죽었어요. 근데 코로나로 3년 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콜레라로 1년 동안에 350명이나 죽어요. 그러니까 제주도 사회는 막 이게 아까 얘기했던 해방을 맞았지만 맞은 것도 아니고 국가 정부도 없었지. 그 다음에 일본으로 같은 사람들 다시 넘어와서 배고픔에 허덕이지 막 이러는 시절에 이게 나중에 사상으로 비화가 되게 됩니다. 이런 게 전부 다 원인이 돼서 사상을 맞게 된 거예요. 자, 이쪽으로 오십니다. 자, 이 방도 둘러보면서 오세요. 이 방도 둘러보면서 슬쩍 보면서 옆에 있는 거 큰 타이틀만 한번 읽어봐도 돼. 자, 8월 15일 날 우리나라 정부가 없었다는 거를 이 영상에서 알 수가 있어요. 일본이 패망을 해서 조인식을 합니다. 야, 우리 일본 졌어. 해서 입장기가 내려와요. 그럼 당연히 뭐가 올라가야 돼요? 태극기가 올라가야 되는데 뭐가 올라갑니까? 그렇죠. 이분 성조기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8월 15일날 우리나라 정부가 없어. 일본이 패망해도 태극기가 올라가지 않아. 이분기가 성조기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8월 15일 이후에 일본에 이어서 누가 행정을 맡았나 그러면
이 군에서 맡아.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상황을 뭐라 얘기하자 그러면 미군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정치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 미군이 맡아서 우리나라를 맡아서 하는 거예요. 38선 이북은 누가? 소련. 38선 이남은 누가? 미군. 해서 군단에서 맡아서 식탁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한에서는 미군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미군정이 언제까지 시작돼요? 언제까지 합니까? 48년도까지. 3년 동안 미군정에서 안 나가요. 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38선 이남 미군정이 시작돼요. 그리고 아까도 그림에서 봤듯이 일장기 내린 자리에 벌러기는 선거이 해서 미군이 정치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쪽으로 보십니다. 제주도가 지금 뭐가 제주 특별자치 뭐할 때 독자는 봅시다. 빌드도자. 빌드도자 썼는데 옛날은 뭐를 썼을까? 선도자를 썼어요. 어디에 섞였어? 전라남도. 전라남도에 제주도 성도였는데 이게 바뀐 게 언제냐면 46년 8월 1일 날에야 이게 바뀌어요. 제주도를 왜 도로 만들었을까는 거예요? 제주도 인구 28만밖에 안 되는데 전라북도, 경상도와 똑같이 매정하게 왜 그렇게 돌출해요? 왜 그렇게 제주도를 막 올렸을까? 이거는 미군에서 제주도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하나 그런 입장에서 제주도를 쓰게 시켰어요. 그러면은 군대도 파견할 수 있고 경찰도 늘릴 수 있고 이러니까 성도에서 길도로 습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와중에 47년도 3월 1일 경찰의 발포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여기서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보세요. 영상입니다. 옛날 만화책 보신 분들, 옛날 만화책 박기정 서정이라고 쓴 만화책, 예, 그 만화책 쓰신 분이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이때 47년도 3월 1일 날 무슨 일이 있었나? 이 영상을 보시면은 알 수가 있어요. 47년 3월 1일을 4.3의 시작이라고 얘기합니다. 4.3은 언제부터? 47년 3월 1일. 그러니까 이날 무슨 일이 있었나? 영상을 보는데 자, 이 영상에서 3.1절 발포 사건에 어떤 일이 있었나? 요거를 간단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동백꽃이 4.3의 상징이에요. 상징이 이유가 뭘까요? 꽃이 떨어지는 걸 보세요. 꽃잎이 날려서 떨어지지 않고 통째로 떨어져서 집니다. 젊은이의 죽음을 상징하죠. 4.3의 꽃이. 자, 3.1절 북교에서 해요. 북초등학교. 자, 이제 해상 과정입니다. 이제 3.1절 기념식 끝나고 해상하는 과정에서 어린아이 하나가 경찰의 말발굽에 체익이 됩니다. 당시 경찰은 지금처럼 사이드카 타고 다니는 게 아니고 말 타고 다녔어요. 근데 말발굽에 한 아이가 체익이 돼요.
날 빨리 쳐라. 우리 말로 채. 도랑이 떨어져요.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경찰, 너 사과해 하는 거예요. 근데 경찰, 모른 척하고 경찰서로 가요. 북초등학교에서 경찰서는 지금 못 가나지 있는 데로 가세요. 경찰서가 한 70m? 50m? 이 정도밖에 안 돼. 도망가 버려. 그러니까 사람들 쫓아가. 야, 저놈 잡아라, 저놈 잡아라. 그러고. 근데 경찰이 경찰서로 들어가면서 고쳐서던 사람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막 떼거리고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격을 해봤잖아요. 초등학생이 죽고 회사원이 죽고 21살 전머리 어린이를 안고 있던 엄마까지 해서 6명이 죽습니다. 저게 4.3의 도화선이에요. 그러니까 해상과정에서 어린아이 말하고 치니까 그거를 야 경찰 사과해 하는데 그거를 안 듣고 사람들이 쫓아가다가 저런 불상사를 나가게 된 거예요. 저게 4.3의 도화선이에요. 저 기간부터 4.3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3월 1일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제주 사람들은 뭔가 보여줘야 돼. 말 안 들으니까 경찰이. 그래서 총파업을 일으킵니다. 3월 10일 날. 3월 10일부터 총파업을 일으켜서 대대적인 항의를 하는 거죠. 두 번째 써 있는 거. 발포 책임자, 발포 경관 즉시 처벌하라. 그 다음에 이왕에 데모하는 거. 일본 경찰의 유업적 개송활동 소탕하자. 3.1 사건에 관련된 애국적 인사 멈추지 말라 등등 내걸고 총파업을 일으킵니다. 총파업을 일으키니까 우리 제주도 경제가 완전 반대. 그러니까 야 그때 당시에 정부를 담당하고 있던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미군정이라 그랬죠. 미군정에서는 그래서 윗사람을 내는 거야. 야 내려가봐. 제주도에 무슨 일이 했더니만은 최경진 지도장이라는 사람이 내려와서 공부하는데 뭐라고 했고 제주도 인구 70%가 좌익의 조정입니다. 한국 기술은 제주도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라고 그래. 우리 도 지키라고 그랬는데 이런 좌익 사람들이 있으면 미군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연락하죠. 그래갖고 야 다 잡아들여. 왜냐하면 미군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때문에 여기서 좌익이라는 사람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7, 80%면은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강력하게 잡아들여. 당시 잡아들여 하고 경찰병은 얼마나 됐을까요? 당시에 제주도에 사례꾼이 그 공자를 경찰 도와를 하고 보낸 사람들이 서북 청년단을 보냅니다. 여기 야 경찰을 도와 해서 서북 청년단을 보냈는데 서북 청년단이라는 사람들은 어디냐 그러면 평안도 출신 대부분이 항해도 출신이에요. 이 사람들은 공산당 하면 눈에 불을 켜. 왜냐하면 거기서 잘 살고 있다가 왜? 쫓겨났어요. 그죠? 소련이 와서 쫓겨나서 내려왔으니까 공산당 하면 눈에 불을 켜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빨갱이 사냥을 하라는 구실로 내려보냅니다. 이게 누구다? 서북 청년단 700명 가량이 와요. 그래서 서북 청년단이 700명이 경찰을 도와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만 경찰과 서창이 잡아들인 인원이 엄청나게 많아져 1년 동안 2,500명 정도 구속됐어요. 그 감옥이 작아. 이거를 막 비집고 들어가서 이렇게 빽빽하게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들였습니다.
그러다가 일이 발생하죠. 49년, 48년도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48년도에 3월 달에 3명이 죽습니다. 경찰에 끌려갔던 사람 2사람하고 서청에서 잡아들인 사람 1사람 3명이 죽어요. 그래서 47년 3월 1일 발포 사건 이후로 큰 일이 하나 발생하죠. 어다 바로 우리가 4.3이라 얘기하는 거. 나는 제주 4.3 어지러워. 간단히 알고 싶어. 이런 거는 이 6줄만 제대로 이해하면 돼요. 6줄 뭐라 써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6줄이 제주 4.3을 정리한 거예요. 요거만 알면은 4.3은 전부 통달한 겁니다. 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 사건 아까 보셨죠? 그거로 해서 경찰과 서청이 탄압이 있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단독선거, 단독정부 반대를 위한 바로 선거가 있었어요. 5월 10일 날.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그거를 빌미로 자 이제부터 4.3이 나옵니다. 48년 4월 3일 남로당 무장대가 봉기한 이래, 그 다음에 어쨌든 봉기했으니까 군인끼리 싸워야 돼.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 무장대는 아까 얘기했던 남로당 무장대, 토벌대는 누구냐 그러면 우리나라 군경. 둘 간에 싸워서 무력 충돌이 있다 치자. 죽었다 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 맨 밑에 있는 겁니다. 토벌대가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이 희생당한 사건입니다. 몇 명이 죽었어요? 희생자 몇 명? 제주 4.3의 희생자 몇 명이 이게 상식 3만 명. 물론 그보다 작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지금까지 볼 때는 약 3만이라고 추산합니다. 3만 명이 희생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주민이라 쓴 이유는 뭐냐? 3만 명의 희생자 중에 3분의 1은 어린이, 노인, 부녀자예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 중에서도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어린이, 노인, 부녀자들이 얼마나 죽었냐면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3만 명의 희생자 중에 3분의 1은 어린이, 노인, 부녀자, 무고한 죽음이라는 얘기죠. 이런 건 무력 충돌하고 별개네. 이래갖고 이게 4.3이 딜레마가 바로 이거예요. 아, 수많은 주민이, 백성들이 죽었다. 이거죠. 자, 이쪽으로 오십니다. 자, 당시 부장들의 실체. 부장들은 아까 부장대가 얼마였을까요? 그럼 3만 명이 희생됐는데 당시 부장대는 얼마였을까요? 그거 궁금하네, 그죠? 그 사람들 때문에 3만 명이 죽었네. 무장대가 얼마길래 이게 궁금하잖아. 무장대가 몇 명이 있어요? 350명. 무장대는 350명 잡기 위해서 몇 명 잡았다? 3만 명 잡은 거예요. 그 350명은 특히나 무기도 굉장히 좋았겠습니다. 소총, 구구식 소총 27자루밖에 없었어요. 150명이. 27자루 갖고 아까 경찰 주사를 습격했는데 이 사람들이 부풀리고 왜곡되어 표현돼서 막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미군. 자, 미군이 그러한 다음에 무장대장과 토벌대장 간에 협상을 맺어요. 자, 이제 이거 아무래도 우리 서로가 죽이는 거 이거 없도록 하자. 이렇게 해갖고
무장대장과 포골대장 간에 평화 협정을 맺습니다. 72시간 내에 전투 완전 중지하자 이렇게 했죠. 이 사람이 바로 무장대장 몇 살쯤 되고 있습니까? 남무동 무장대장 25살 그때 남무동 무장대장 이 사람은 포골대장 중령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사의 협정에 있어서 72시간 내에 전투 완전히 중지하자 맺었는데 저게 지켜줬으면 됐죠. 그죠? 근데 못 지켜줘요. 왜? 얼마 안 하나 불질러집니다. 이 불질러져서 저게 완전히 결렬이 되거든요. 저거 지켜줬으면 완전히 평화협상 지켜줬으면 나도 그랬겠지. 자, 마을 하나가 불질러져서 우익에서는 좌익에서 불질렀지. 좌익에서 우익에서 불질렀지. 서로 막 밀려. 근데 결론 누가 불질렀을까요? 오라리 쪽에 방화 사건이 일어나요. 불질렀죠. 근데 어디서 불질렀나 하면 우익에서 불질렀어. 그리고 좌익에서 불질른 것처럼 뒤집어 씌우려고 했어. 그랬더니 남도 무장대는 야 우리가 지는 것도 아닌데 야 이제부터 전투야. 그러고 제협상이 완전히 깨지고 3만 명의 희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오라리 방화 사건. 이게 있고 난 후에는 완전히 협상이 결렬된 거예요. 자 이쪽으로 오십니다. 선생도 반대했어. 왜 반대했지? 분단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을 했어. 그래서 그 선거를 하지 말자 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그 김구도 반대하고 그러다가 김구는 결국은 총격을 받고 피살됩니다. 우리 제주 사람들이 50선거를 반대했습니다. 이거 알고 계세요? 대한민국 선거를 하는 첫 번째 선거,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서 제주 도민만 무효표가 나와서 선거가 무효가 되거든요. 이게 50선. 선거하는 날 식구들 전부 데리고 산에 올라가 놀다 내려와. 그러니까 선거가 될 리가 없죠. 그죠? 그래서 50선거가 취소가 돼요. 무효가 돼요. 그래서 50선거를 무효한 데는 어디다? 제주도에 있다. 이걸 사실 하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미국에서 야 제주도에서 50선거도 아니야. 진짜 말 안 되는 점점 더 잡아들여 하고 우속하기 시작해서 이쪽으로 옮겨서 앉으세요. 대대적인 검거 작전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6주 동안에 6,000명 가량을 잡아들여요. 그러니까 일주에 1,000명씩 막 잡아들이는 거예요. 제도는 완전 공포주의가 된 거죠. 그래서 6,000명 가량이 체포되는 와중에 성견지명이 있습니다. 성견지명이 있는 분은 이쪽으로 미리 앉아요. 8월 15일 날 우리나라 정부가 출범하게 됩니다. 자, 3년 만에 48년 8월 15일 날 초대 대통령 누구? 이승만 필두로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그랬더니 북쪽에서 가만히 있어요? 아니죠. 북쪽에서도 야 우리 정부 만들어 이래갖고 9월 9일 날 조선민주주의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탄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갈리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갈려서 언제까지? 지금까지도 통일이 안 된 겁니다. 그거를 누가 반대했었어요? 김구 선생이. 이하 여러분들이 반대했었는데도 결국 그 남북 분단을 초래한 거죠. 자, 이거를 제주 사람들이 일단 남북 분단을 막으려고 했었다는 거는 제주 사람들이 남은 거를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3만 명이 왜 죽었나? 그게 중요하죠. 3만 명 어떻게 죽었나? 공으로 보겠습니다. 자, 3만 명. 저건 숫자 아니에요. 3만 명.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나? 그거에 대해서는 알아야 돼요. 그죠? 그게 뭐냐면 미군이 실시한 초토화 작전이에요. 초토화 작전에 의해서 3만 명이 죽게 됩니다. 초토화 작전이라는 게 뭐냐면 무장대는 어디서 살아요? 그렇죠. 한라산에 살죠. 근거지로. 한라산을 근거지로 삽니다. 그래서 한라산 근거지로 살기 때문에 의복이나 식량이 떨어지면 가까운 마을에서 뺏어 입어요. 가까운 마을이 뭘까? 중장간 마을. 중장간 마을에서 뺏어 입으니까 이 중장간 마을을 없애버리자. 지금 빨갛게 불타는 거. 없애버리지 않게 초토화하지. 그래서 한라산을 중심으로 한 가까운 마을 전부 다 태워버리자 했다는 게 초토화 작전입니다. 자, 초토화 작전이 그래서 실시가 되고 10월부터 48년 10월부터 빨리 앉으소 이쪽으로. 이쪽으로. 자리가 모자라다 해. 앉으소 이쪽으로 앉으소. 앉아서 이쪽으로 향해. 예. 자, 그래서 빨리 앉으소. 원로 하신 분들만 앉으세요. 아, 젊은 거 서 있고 연로 하신 분들만 앉으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젊은 사람들은 없어. 이제 뒷부분만 앉으면 부부이서 누구세요? 이거 싶어요. 아이고, 그러면 비전 촬영이라도 해야 되겠다. 사진기. 자, 10월 달에 중장간 마을에 들어가서 그냥 이제 중장간 마을만 불태우려면 안 되지. 그건 나쁜 사람이죠. 다 도망가라 얘기했어요. 어디로? 그렇죠. 해안가로 다 가. 이렇게 해서 한 게 뭐냐 그러면 소계령입니다. 소계령을 내리고 난 후에 11월 달부터 남아있는 사람들은 중장간에 남아있는 사람은 폭도로 감주해서 죽여도 좋다고 11월 달부터 마을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내려가 그러니까 추수가 바로 끝났을 텐데 10월 못 내려가 이 사람들이. 나 안 내려가고 야 몇 개월이면 끝나겠지 며칠이면 끝나겠지 이러고 그냥 중장간에 막 남아있어. 이러다가 11월 19일부터 경찰 토벌대 들이닥치면서 이제 학살극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1월 달부터 학살이 일어나서 다음에 3월까지 4, 5개월 동안 그냥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게 돼요. 그래서 4.3의 희생자 80%가 48년 11월에서 49년 2월 3월 4일까지 4, 5개월 동안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자, 그 사살의 현장 일부러 말을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는 앉아 계시는 어르신들 좀 편하게 계시라고 이렇게 해서 제가 말을 일부러 길게 했어요. 그래서 저보다 알고 계실 건데. 네. 자, 이제 영장 보겠습니다. 일단 일어서지 마세요. 영장 볼게요. 이제 그
사살 현장에 저 두 사람들이 있다 저기 딱 아, 저기. 자, 이제 11월 19일부터 토벌대가 될 때쯤에서 남아있는 사람들을 학살하는 장면. 우리나라 군인이 들어가서 저게 누가 들었냐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이 해안에서 5km 떨어진 마을 다니는 사람을 폭도로 강조해서 죽여도 좋다 했어요. 계엄령에서.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막 죽인 거예요. 저 남아있는 사람들 물어보지도 않고 죽여. 마을 불질러버려서 몇 개 마을이 잃어버린 마을이 된 줄 아세요? 110개 마을 잃어버린 마을이 됐어요. 자, 사람들 못 도망간 사람들, 못 내려간 사람들 전부 다 마을 공터에 불러다 세워놓고 학자, 어린아이, 노인 할 거 없이. 저러니까 33%가 어린이, 노인이 그쵸 대상이 된 겁니다. 저 현장을 보면 잔인해요. 지금도 보면서 가슴 떨리고 그러는 게 바로 저런 겁니다. 사람들 너무 죽여서 시신 처리도 못해. 그죠? 누구한테 세워놓고 죽여서 물에 휩쓸려가도록 만들어가지고. 물에 휩쓸려가도록. 그래서 예전에 시신도 뭉쳐는 사람 많아요. 숨어 들어간 사람들 불질러서 못 나오게 막아버리고 입구를. 그러면 벽을 긋다가 죽습니다. 저게 학살 사건 초토화 작전의 현장입니다. 자, 이제 좀 쉬었어. 예. 일어나기 마시 이제는 이쪽으로 오십니다. 초토화 작전 누가 감행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대통령 이승만. 예. 11월 며칠 17일 날 계엄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이승만이 나쁜 놈이네. 나쁜 놈이네. 근데 저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 있어. 누구게요? 누구게? 미군. 왜냐면 미군이 작전 통제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수에 있는 군대 파견하려고 그랬어요. 야, 제주도가. 이랬더니 여수에 있는 군대를 뭐라 그래요? 야, 뭐하러 제주도 가? 제주도 가서 왜 동족을 죽여? 나 못 가. 그게 뭐예요? 여순 반란 사건. 예. 바로 여순에 있는 군대는 안 와. 제주도에. 왜 가서 왜 동족을 죽여야 돼? 안 가. 이랬더니 여순 반란 사건입니다. 자, 이제 중상한 마을은 물질러지고 태워지고 누구에 의해서 했다?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했어요. 계엄령 나쁜 사람이죠. 맞아요. 이제 사라지면 발견이지. 자, 마을 물들어지고 없어지고. 여기서 110개 마을이 잃어버린 마을이 됩니다. 중상한 마을 거의 다 잃어버린 마을이 됐어요. 돌아가신 사람들 그 사연만 들어도 돌아가신 우리 희생자가 3만 명이니까 3만 개의 사연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 마지막 사연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옆에 훑어보시고요. 다음 오실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만 명의 사람들은 각자 어떤 사연들을 갖고 있어요. 이 3만 명의 사람들의 사연이 바로 여기 있는 여러 글들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의 글만 볼게요. 왜냐 그러면 지금 시간도 없고 이러니까. 자, 뭐라 써있나 그대로 읽어볼게요. 애월면 어음리와 남음리 주민들은 학살극을 피해 어디 숨어들었다? 근처 굴 필레모굴에 숨어들었어요. 굴을 발견한 경찰은 어떻게 발견했냐 그러면 겨울에 연기가 모락모락나 들판에서 그래서 저기서 사람 숨었구나 하고 알았어요. 경찰이 딱 봤더니만은 사람들이 막 옥주에 숨어 있는 게 보여. 다 나와 이랬더니 안 나와. 막 숨어 들어가. 그랬더니 본보기를 보여준다고 굴을 발견한 경찰은 어린 아기를 잡고 어린 아기 그대로 이렇게 아기 발목을 잡아 바위에 머리를 매다쳐 죽였다. 듣기만 해도 어때요? 섬뜩하죠. 그러니까 굴란으로 깊이 숨어들었어요. 모녀가 도망갔어. 나오는 길을 찾지 못해 죽었어. 이게 언제 발견되느냐? 이 굴란으로 1972년이나 1972년에 영남대학교 술관이 일본군 탐사를 갔어요. 굴 탐사를 가서 깊게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엄마가 어린이를 부둥켜 안고 죽어 있는 시신을 끌고 나옵니다. 이 사람 누구예요? 했더니 그때 깊이 숨어든 모녀였다. 이 빌레모굴이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길어. 웬만큼 들어가면 못 찾아. 그래서 찾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초토화 작전으로 인해서 3만 명 희생을 당하고 49년 3월까지 제주도 주민들은 토벌대가 와도 박수 못 치고 무장대가 와도 박수 못 쳐. 토벌대가 들어와서 저렇게 죽이고 무장대는 우익인사를 죽인다는 명목으로 또다시 많은 희생을 가져서 우리 제주도 사람들은 토벌대 편도 무장대 편도 아무도 들 수 없는 거죠. 그죠? 이게 제주도 사람들이었어요. 3월까지 굉장한 고통을 받으며 제주도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자, 3월 이후에 그럼 미군에서 어떤 입장을 취했나? 미군에서 산무작전을 펼쳐요. 내려오면 살려줄게 이랬어. 그랬더니만은 저절로 와해가 돼요. 그 여태껏 했던 건 뭐예요? 그렇죠. 미군이 초토화 작전이 잘못했다는 얘기, 강경질환이 잘못했다는 얘기. 내려오면 살려주겠으니까 백기 들고 하산해버려요. 그러니까 3개월 만에 끝나. 이게 그냥 가만히 있어. 미국 우리 군인들은 내려오면 살려주겠어 이 말만 했어요. 이라만 뿌리고 이랬더니만은 완전히 와해가 돼서 무장대가 괴면해버립니다. 자,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가 다람쥐입니다. 다람쥐 아세요? 자, 저거 사설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6.25 전쟁 동안에도 많은 피해를 봅니다. 6.25 전쟁이 나자 우리 정부에서는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야. 내려오면 공산당을 도와줄 만한 사람들을 색출해 내려고 했었습니다. 그게 뭐다? 예비검소. 예비검소이라고 해서 막 잡아들여요. 누구를? 말 잘하고 유명진 사람들 경찰에 막 잡아들여요. 그래서 4개의 경찰서, 제주도에 당시 4개의 경찰서가 있었어요. 제주, 내정, 서귀, 성산 4개의 경찰서가 있었는데 3, 400명씩 잡아들였다가 우리나라가 부산까지 밀게 되자 그 사람들을
처리해서 처리를 합니다. 이게 참 큰 얘기입니다. 제주시정구장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오늘 배를 태워 나갔대요. 서너 시간 후에 배가 분배로 돌아오거든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바다에 빠뜨렸어요. 야, 바다에 빠뜨렸지, 너 소설지 그냥 그런 얘기하는 거. 저한테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시신이 떠올랐어요. 어디? 대마도에. 우리 제주도 앞바다를 해주는 대마도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대마도에서 바다에 떠내려온 시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데요. 대마도에서 그 시신들을 정중히 장사해주고 제를 지내주고 저희도 그 사상 재단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대마도 주민들하고 같이 가서 제를 지냅니다. 그리고 대전 우슬도에서 갑자기 그 사명명들 도했던 사람들을 차에 태워다 있었고요. 분명히 죽으러 갈 거예요, 그날은. 그래서 가면서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여러분들 신호등에 죽는다 뭐 하겠어요? 차에 태워서 끌려가던 사람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신발을 얻고 밖으로 던졌습니다. 왜? 아이고 잘하시네요. 방금 농사지러 갔던 사람이 신발을 떨어져 있는데 주워주워 하니까 외경부의 시신이 널브러져 있는 현장이고 자기가 죽은 장소를 알려주기 위해서 신발을 놓고 밖으로 던진 거예요. 자, 그게 어디예요? 그게 대전에 있는 서단으로 학살터라는 거예요. 자, 이게 6.25 동안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자, 결론 이제 시간에 맞춰서 결론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자, 나 사상 이제까지 했던 거, 배웠던 거 한번 정리한다 생각하면 돼요. 몇 명 죽었게요? 몇 명 죽었게? 3만 명. 다 잘했어. 33만 명. 3만 명. 다 잘했네. 33만 명. 당시 인구 얼마? 당시 인구 얼마? 22만. 29만. 28만. 그러니까 28만에 몇 명? 3분의 1이면 3분의 1 정도 죠 3분의 1이 있었는데 또 아니고 숫자적으로 봤을 때 감이 안 오지. 한 식구에 몇 명 잡아요? 이때 당시에. 자, 35명. 당시에는 한 식구. 지금은 2명. 그죠? 옛날에는 몇 명? 5명. 그러면 3분의 1이면 모든 가족이 전부를 보다 희생자의 유가족이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딱 거듭 강조하는 33으로 3분의 1이었던 사람 노약자, 여성, 분야자. 그죠? 그거는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죠? 어린이, 그 다음에 노인, 분야자.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런 저항이나 사상을 표현할 방법도 없는 사람들이 무고하게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이 사건이 끝나고 난 후에 보니까 희생자들은 40세 이하가 반을 넘어 40%. 제도가 무슨 섬이 돼버려요? 늙은이 섬이 돼버려요. 그래서 40세 이하가 뭐 70%가 됩니다. 자, 해안가 마을에서는 1명, 17명 이렇게 죽었어요. 중산간 마을에서는 470명 중산간 마을을 비추고 총토 하나 된 겁니다. 자, 제일 많은 희생자가 있는 곳 상식적으로 어디다? 제시, 노영리 여기가 가장 많이 죽었어요. 자, 그럼 희생자 보자. 아까 3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너 거짓말했네. 14,000명밖에 안 되잖아. 저한테 이렇게 하니, 그죠? 희생자 중에 신고하는 사람이 이랬습니다. 왜 신고 안 할게요? 신고하면 경찰 빨갱이로 몰려. 그러니까 겁나서 신고를 안 해. 나 서산이생이야. 그러면 그냥 빨갱이네. 이래버려요. 그죠?
그리고 빨갱이란 말을 몇 년도까지 쓴 것 같아요. 1980년대까지 연자제가 있을 때까지 그거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고들 안 해. 지금은 어때요? 지금? 시골 그래서 추가 신고를 하라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 지금 5,000명 가량이 늘어났어요. 2만 명 가량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그래요. 좀 그런 게 좀 정치적인 그런 거라든가 이런 거 많이 따라요. 이제는 괜찮으려니 그러고 신고를 합니다. 자, 그래서 54년 9월 10일에 한라산 금종령 올라가지 말라 그러면 금종령이 해제될 때까지를 뭐라고 얘기한다? 사삼 몇 년도부터 우리 상식적으로 아까 47년 3월 1일부터 54년 9월 10일. 야, 전부 다 장학생이네. 네, 맞아요. 우리 생각도 오시고 너무 잘한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아까도 얘기했던 거예요. 제주 사람들 연좌제 묶였어. 빨갱이로 몰렸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군대에 지원을 해. 애국자인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군대에 지원할 수 있는 군대는 뭐밖에 없다? 해병대밖에 없어요. 그래서 해병대에 많이 갔습니다. 제주 사람. 해병대에 많이 간 이유는 지원할 수 있는 군대는 뭐밖에 없다. 해병대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 자, 이처럼 경찰의 총알에 확이 날아갔어요. 그래서 평생을 법을 안사사수에 무명천 지나요. 이렇게 총살을 받은 채 평생을 살아갔지만 불쌍하신 분들이죠. 돌아가신 분들은 90살에 돌아가셨어요. 이런 상처를 받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세요. (78년도) 81년 엄청 더 안다. 78년도에 뭐가 나왔어요? 순위삼초이라는 책이 나오면서 4.3의 얘기가 등장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4.3 얘기도 못해. 아무도 못 보라. 보랐다 4.3 얘기만 꺼내면 그죠? 근데 78년도에 이범경 선생님이 정보로에 끌려가는 거를 감수하면서 4.3 얘기를 처음 하는 게 순위 3초 이런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펼치니까 제주도에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처음 알았어요. 제 현경 선생은 정보로에 끌려가서 가진 일을 어쨌든 이 일로 인해서 4.3이 알려지기 시작하고 지금은 제주공항 활주로에서 4.3의 흔적을 보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시신들을 꺼내고 있습니다. 제주공항 활주로 끝에서 장판을 위에 발굴 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십시오. 자, 여러 대통령 중에 김대중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민주계 대통령들은 전부 4.3에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제주 4.3은 공권력에 의한 잘못이라고 인정을 하고 저렇게 머리 숙여서
사과했어요. 잘못됐다. 왜냐하면 특별 때가 그렇게 많은 그저 백성들을 죽였어. 그래서 저렇게 깊게 사과를 합니다. 자. 나갈 거? 아 이거 주고. 고향이 어디입니까? 이거 그 성적인 나는 옛날 태극기 빨아놨어요. 예. 이 대통령 사진하고 사진 이게 반이나 있을까? 여기. 그러니까. 옛날에 사상단체 부산 수단계 옛날에 돌사진 수단계. 자 여기 사삼의 시인자들이에요. 사진 한 장씩 꺼내주십시오. 돌 때 사진, 결혼할 때 사진, 군대 갈 때 사진. 요한강 보이 뭐냐 그것이 맞습니다. 예. 아시는 분도 계시죠? 어쨌든 희생자분들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제집 조천이다. 좋죠. 맞습니다. 자, 어쨌든 1시간 내로 마치라는데 겨우 3분 내에 문 전에 봤잖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